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이제 두 분이 나오셨는데, 광복 70주년 생방송 국민 공감 토론 이제 7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위대한 무궁화 경영으로 위대한 가정을 만들고 위대한 조직을 만들고 위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 제가 이제 올해 1월 26일 날 발간을 한 책입니다. 예. 이걸 통해서 어떻게 가정과 조직과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성장이 정체된 원인, 이 정체된 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이 무슨 해죠? 다들 아시는 이제 경술국치의 해죠.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년도까지 일제 강점기가 계속 일제 지배에 우리가 놓여서 많은 치욕과 억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정도 있다가 이런 그 해방 이후에 바로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한 3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모든 서울과 지방 모든 남한 모든 일대가 폐허가 되죠. 그래서 그 시대에 외국인들이 보고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가 있나 하면서 굉장히 애처로워하고 가엾게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떤 모든 그 정부에서는 모든 초점을 경제 성장에 두고 고속 성장을 가져오게 되죠.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원조를 많이 받고 또 일본에도 원조를 받지만 그 원조는 또 이제 그 일본의 자국의 이익을 또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고속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을 주로 하고, 그렇죠? 경쟁 심리와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성적순의 정량적 평가 방식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성 개발이 결여되고 창의성이 결여된 그런 교육이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질문을 잘못했다고 질문했다가 맞는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질문했다가 뭐 넌 나 놀리는 거냐 하면서 뺨때기도 얻어맞고 발로 차이기도 하고 인간 존중보다는 어떤 이 물질 만능 그리고 계급 중시 그리고 조직 사회에서는 지시와 통제, 감시의 이런 문화가 주로 이제 그 풍토로 문화가 지배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사회적 질병이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뭔가 치료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그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은 바로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회, 가정을, 개인을 치료할 수 있는 올바른 경영과 리더십의 패러다임, 요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은 경영의 구루 중에 경영 구루들이 존경하는 피터 드러커 박사의 경영 철학을 이제 무궁화에 담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식사회 합당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이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장애 요소들입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장애 요소들. 먼저는 이제 자연 환경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그리고 이제 불균형 발전, 지역 갈등, 그리고 정치적 갈등,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관광객이 오지만 다음에 다시 또 오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문화의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역사 의식이 상당히 낮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심이고 이제 교육 시스템에는 또 이제 또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사교육비가 고등학생의 경우 42만 원씩 1인당 42만 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연간 20조가 넘는 사교육비.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보면 아직까지도 정량적 평가 방식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량 평가 방식은 결국은 다시 이기주의나 경쟁 심리를 일으키는 거죠. 협력의 정신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고, 예, 기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죠. 인재가 부족하다. 예, 그리고 이제 구직자들은 또 이제 취직할 데가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경쟁 심리와 이제 승패적 사고 방식이 이러한 그 시스템 속에서 이제 만연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기주의, 그리고 또 여성 차별, 뭐 학벌, 예? 학벌주의, 그리고 계급 중시, 물질 만능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무책임, 모든 이제 무너진 가치관들이 우리 대한민국 성장의 이제 장애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행복 지수를 보니까 34개국 중에서 몇이냐면 32위, 예, 32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은 72위, 예, 우리가 72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범죄율은 이제 상당히 높고요. 교통사고율도 거의 탑이죠, 탑. 우리가 자살률도 아주 탑입니다, 탑. 네. 그 음주 소비율도 상당히 높고 탑입니다, 탑. 그죠? 예, 형사소송률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 무려 8배 정도가 이제 높다고 합니다. 예,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요. 이런 대한민국의 심리적 질병 치료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심리적 질병 치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치료제는 어디 있는가? 그럼 어떠한 것들을 이제 주로 우리가 심리적 질병 중에 어떠한 것들을 주로 치료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될 것이 저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기주의.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는, 예, 대립하게 만드는 이 이기주의, 이게 치료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이라는 거죠. 미성숙,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미성숙은 뭐냐면 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과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고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숙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영역을 갖고, 4가지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감정적인 영역, 사회 활동하는 관계성이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영역을 갖고 있는 인간이, 예, 처음에는 의존적인 단계, 성장 단계에서 의존적인 단계에서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예, 독립적인 단계까지 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중간.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성숙한 인간이냐면 상호 의존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예,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지만 함께 협력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예, 요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현실에서 상호 의존적인 리더십의 단계까지 성장해야 성숙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게 되면 독립적인 단계까지 성장한 리더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한 리더들이 반목과 대립을 하고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화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예, 성장 동력을 무너뜨림, 개인과 조직 발전의 치명타, 교만. 내가 너무 잘난 거죠. 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시하고, 예. 이런 교만이 조직 발전의 치명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 비난. 뭐 저도 뒷담화를 하긴 합니다. 예, 저도 뒷담화를 합니다. 인정하는데 단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뒷담화보다는 무언가 좀 이제 그 발전을 위한 개선을 위한 뒷담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뒷담화 이런 비난, 예? 이런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불평을 이야기하는 이런 걸 통해서, 예, 더불어 사는 사회에 이제 신뢰가 무너진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비난 문화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심리적인 질병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치료제는 이제 어디 있는가? 치료제를 찾아야 되죠. 자,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예. 대한민국 위기. 자, 우리는 일단 무조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입니다. 그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 그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일단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기는 곧 나의 위기고 가정의 위기고 사회 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치료제는 생각의 변화죠.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예, 생각도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무궁화의 그 무궁처럼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반으로 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치를 내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한 가치를 갖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 진리를 기반으로 한 가치를 지붕으로 삼아 행동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반석 위에 견고한 집, 견고한 성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조직이든 사회든 국가든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반으로 한 가치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인생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식사회에 우리가 이제 애국심이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지금 애국심이 땅에 떨어졌다. 그럴 만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지식사회 애국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현 사회는 지식사회다. 정보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 지식사회에 어떠한 애국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국가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강점으로 우리 오신 분이나 저나 약점도 있습니다. 근데 약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공감하시죠? 다만 강점이 있으십니다. 강점이. 그 강점을 활용해서 무언가 공헌을 하는 겁니다. 공헌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낸다라는 거죠. 성과를. 자, 그래서 강점을 갖고 잘할 수 있는 분야나 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이게 애국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구두를 닦는다 하더라도 그게 자신의 강점이라면 그 구두를 제대로 닦아서 고객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구두 닦아보셨겠지만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막 이런 잘 닦아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상쾌하죠. 그리고 머리도 또 잘 깎아주면 또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용을 하는 분이나 뭐 구두를 닦는 분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고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경영의 패러다임을 갖고 고객을 창조한다. 구두를 닦더라도 정말 나의 강점으로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 고객이 기뻐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저는 애국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냥 이제 그 피터 드러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피터 드러커, 스티븐 코비 박사 이런 분들의 그 책들을 많이 이제 좀 봐왔는데 피터 드러커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 일과의 습관 2번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요즘에 이제 그 개혁이 돼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라는 내용을 바뀌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 가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와라.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내 장례식장. 내 장례식장에서 내 자녀들, 그 다음에 내 회사 동료들, 또 내가 뭐 이제 그 종교 생활을 했다라면은 그 단체에서 나온 신도들, 그리고 여러 뭐 이제 어쨌든 내가 속해 있던 영역에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서 나에 대해서 조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조서를 읽어주길 바라느냐, 어떠한 찬사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내 자녀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찬사를 보낼 것인가? 과연 찬사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서운했던 이야기를 할 것인가? 솔직하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 생각을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례식을 상상을 해보면서. 그래서 내가 나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내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피터 드러거 박사나 스티븐 콜 박사나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어떠한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어떠한 아빠로, 어떠한 엄마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그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떠한 직장 동료로 기억되길 바라느냐, 어떠한 사장님으로 기억되길 바라느냐, 회장님으로 기억되길 바라느냐, 뭐 이런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우리가 남길 생각으로 공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공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언가 공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터 노인, 근로자, 경영자, 공무원, 정부 관료,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사실 개인이 삶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그 삶은 또 조직에 속해 있는 거죠. 조직에 속해서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하든 팔로워의 역할을 하든 조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지자체 이러한 어떤 기관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들의 역할과 책임,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지식사회 애국심이 제대로 피어난다. 무엇과 함께? 저는 이제 무궁화와 함께 꽃을 피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무궁화 정신과 함께.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 그동안 이제 무궁화가 지금도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죠? 혹시 최근에 무궁화가 이번에 언제부터 폈냐면 6월 한 20일 전부터 폈어요. 좀 더 개화가 좀 일찍 됐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보셨습니까? 무궁화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는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때까지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보기 힘듭니다. 작정하고 가야 볼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작정하고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무궁화가 이제 다시 피어나야 된다. 다시 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벌써 이제 1회 때, 2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이야기를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위대한 무궁화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우리가 고속 성장이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무궁화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무궁화가 치료한다. 이 무궁화 정신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회복하고 환경 오염을 개선하고 자연 친화형 도시를 개발하고 문화와 관광 비전, 문화 관광의 비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위대한 전통 문화, 위대한 역사를 소중히 여겨서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검증이 또 돼야 되는 거겠죠. 이제 어떤 고증 자료들이 또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위대한 역사를 모든 국민들이 소중히 여겨야 되고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역사학자들은 정말 위대한 역사를 소중히 여겨서 바로 세운다. 그래서 국민의 강한 자부심이 선진화의 길이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조직이 이 회사가 잘 되느냐 여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과연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또 성장과 비례한다는 거죠. 만약에 기업의 CEO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언론에 막 나오는 거예요. 옛날 미용계 쪽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막 성추행으로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과연 내가 모시고 있는 CEO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국민의 강한 자부심이 선진화의 길이다. 그래서 이런 CEO나 이 회사가 사회 공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 우리 강산 푸르게 해서 거의 95% 이상인가요? 재활용 용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를 항상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구성원들 자부심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한 킴벌리는 그 지역 사회에 인심을 잃지 않는 거죠. 자기네가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뽑아 쓴 나무만큼 그 이상 심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강한 자부심 선진화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가면 가온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정교육을 또 잘 시켰을 때 그 아이가 자부심을 갖는 거죠.
예. 그리고 너희 조상 중에는 이러이러한 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덕수이 씨인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힘들 때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는 것이 예, 항상 어려움 속에서 좀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 의식이 우리가 이제 그 같이 그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가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 위대한 무궁화 정신을 심어주었던 한서 남공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를 가르치면서 이 무궁화의 위대한 정신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었냐면 자부심을 심어준 겁니다. 자부심을. 긍지를 심어준 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니까, 그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자부심과 긍지를 아이들에게 심어주신 분이 이제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협력이라는 가치죠. 예, 지역이 갈등하고 있죠.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이런 단결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좀 시대, 예,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궁화를 통해서, 무궁화 정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난다. 예,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운동을 통해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이런 예,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성장, 예,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예, 일으켜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같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자, 이 무궁화가 옛부터 군자를 닮았다는 칭송을 받았어요. 군자를 닮았다. 무슨 꽃이 군자를 닮았느냐. 뭐 저번에 1회 때, 2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궁화가 최근에 이제 2014년도 14년 2월에 MBC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산림과학청과 GNC 바이오가 손을 잡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궁화 강릉 방동리에 있는 천년기념물 520호 무궁화와 백령도 연화리에 있는 천년기념물 521호 무궁화 그리고 홍천에 있는 무궁화 이 세 그루의 무궁화에서 염색체를 게놈 이거를 분석한 결과 결론 1억 5천만 년 역추적을 했더니 이제 게놈 염색체 서열을 다 역추적해 보았더니 이제 1억 5천만 년 전에 꽃의 빅뱅 시대가 1억 한 2천만 년 전이 이제 꽃의 빅뱅 시대였답니다. 그때 막 장미, 목련 막. 근데 이러한 꽃들보다도 3천만 년이 앞서 있다라는 거죠. 무궁화가. 그래서 꽃 중에 꽃임이 이제 밝혀졌다. 그리고 그동안 그 무궁화의 원산지에 대한 그 어떤 그 논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시시대 때부터 무궁화가 역사적인 자료에 있는 거예요. 신시시대 때부터. 훈화초라고 불렸죠. 그리고 천지화라고도 불리고요. 무궁화가. 그냥 신성시대였어요. 신시시대 때 그냥 신성시대한 꽃이에요. 신성시한 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도 1억 5천만 년 전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무궁화의 특성을 보면 겨울, 봄꽃이 이제 봄이 되면 많은 꽃들이 만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봄이 되면. 그때 무궁화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도 막 여기서 뭐 나는 이 차 타고 다니고 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뭐 무슨 화장품을 바르고 무슨 옷을 입고 막 나는 뭐 승진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궁화도 마찬가지로 봄에 꽃들이 막 만발할 때 어떠한 마음일까? 근데 이 무궁화는 군자다움이 어디 있냐? 그런 꽃들이 만발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꽃들을 묵묵히 마치 그 모습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때가 됐을 때 100일 동안 여름철 내내 가장 꽃이 피어있기 힘든 여름철에 3일, 4일도 아니고 100일 동안 핍니다. 그래서 무려 3,000송이, 작게는 3,000송이에서 많게는 10,000송이, 20,000송이의 꽃을 피워내는 풍요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어떤 교만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알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군자라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가 바로 군자를 닮은 꽃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군자를 닮은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무궁화를 알면 알수록 뭔가 자부심이 생겨요. 이 무궁화 하나만 갖고도. 그래서 많은 것을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민족의 평화 번영을 기원하는 성실한 무궁화. 강릉 방동리에 있는 520호 천연기념물 무궁화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일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만, 2만, 많게는 3만 소위까지도 피울 수 있는 이렇게 3만 소위까지도 피울 수 있는 무궁화라는 거죠. 이 꽃송이를 한번 세어보면은 보세요. 여기만도 한 수십 송이가 되겠죠. 이 꽃이 오늘 핀 꽃이 오늘 저녁이 되면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를 자료에 보면 조개 모락화라고 또 되어 있어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떨어진다.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은 채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므라져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날 되면 그 옆자리에 다시 또 피어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피터 드러컵의 혁신, 고객을 창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밝히기 위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혁신, 이 혁신을 이제 발견한 거죠. 무궁화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성실과 혁신을 이제 발견한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평화 번영, 풍요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족의 심리를 갖고 있을 때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누군가가 한정된 파이에서 누군가가 피자를 더 많이 먹을까봐 파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피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배는 고픈데 5명의 장성들이 이 파이 하나 가지고 싸움이 날 수 있죠. 그러나 이 파이가 한 2, 30판을 갖다 주면은 정말 다 같이 배불리 먹기도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양보를 할 수 있고 배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는 이런 풍요의 정신 그리고 평화 번영을 이제 기원한다. 저는 이렇게 무궁화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낀다 이런 얘기고, 이걸 또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정신이 다시 무궁화와 함께 다시 피어난다. 우리가 그동안에 고속 성장을 하면서 민족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자, 무궁화를 국회의원들도 지금 법제화를 해야 되는데 그 무궁화를 국회의원들도 화초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로 이제 알고 있지 않고, 나무가 아닌 화초로. 물론 저도 무궁화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뭐 나무인지 그런 생각을 저도 사실 못 가졌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고 나면 이제 바른 생각을 갖겠죠. 법제화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그 발언하시는 그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무궁화를 화초로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고요. 무궁화의 꽃의 개념을 넘어선 무궁화는 나무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에서 어떤 그 후함, 아까 풍요, 믿음직함, 자원력, 그리고 추위를 이기는 내한성이 상당히 무궁화가 더 강합니다. 내한성이. 그래서 우리나라 일대에서는 이 무궁화가 다 잘 펴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미국에서 국화를 이렇게 제정할 때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엇이 좀 문제가 있었냐면 2위 후보군이 그 전역에 안 핀다, 일부에서 핀다라는 이유로 이제 국화 후보에서 떨어졌죠. 근데 우리나라 무궁화는 전역에서 다 잘 핍니다. 내한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백이민족이고 빛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무궁화가 햇빛을 맞이하면서 반갑게 웃으면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빛의 꽃인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꽃이 피고 지는 시기에는 이제 기다린다, 겸손, 절제, 끈기,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홀로 가장 뜨거운 여름 내내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피어난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어김없이 약속과 성실,
그리고 성과 지향, 고객 지향을 저는 발견하는 것이고요. 한 송이 꽃은 아침에 피고 저녁에 떨어지고 말라 떨어지지 않고 깨끗한 형태를 유지하는 어떤 전문가 의식, 정돈, 책임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꽃잎은 통꽃으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통꽃으로 5개의 꽃잎이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협력과 화합을 발견하는 거죠. 가치를. 그다음에 벌레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독립성, 리더십, 도전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인체에 유익한 효능이 입증된 또 약재라는 겁니다. 동의보감과 본초 과목에 이미 입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 진취적인 도전 정신, 단일 민족의 자부심, 청렴하고 결백한 민족성, 그리고 강인하고 끈기 있는 내면성을 무궁화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유하십니까? 공감하시죠? 그동안 이제 무궁화 많이 이제 좀 알게 되셨잖아요. 자, 무궁화의 위대한 가치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절제, 협력, 희락, 자비, 희망, 헌신, 성장, 군자, 평화, 열정, 공헌, 성실, 치료, 생명 이런 것들은 이제 무궁화의 특성에서 발견을 해낸 거죠. 우리나라의 국화가 이러한 꽃입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여기서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한국의 무궁화가 피터 드러커, 경영의 구루들이 존경하는 구루 중의 구루 피터 드러커 박사를 무궁화가 만나서 탄생한 책이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입니다. 1부에는 이제 무궁화에 대해서 그리고 2부와 3부는 그 무궁화 인재 경영에 대해서 구성원들 그리고 3부는 경영자들 대상으로 이제 그 철학을 경영 철학을 쓴 책이거든요. 자, 왜 피터 드러커를 만났냐? 이분이 무궁화의 정신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될 만한 분이다. 지금은 지식사회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개인과 조직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경영 모델을, 경영 철학을 제시하면서 조직의 성공을 도와주는데 이제 헌신하신 분이죠. 공헌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끊임없이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매일 새롭게 혁신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3년마다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면서 폭넓은 지식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석학 중에 석학이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무궁화와 피터 드러커가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95세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인가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평생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95세 때까지 성장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거.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분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델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어떤 우리 민족만의 공유가 아니라 세계인들하고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은 이런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석학을 또 이렇게 담은 거죠. 이분의 철학을. 자, 그래서 위대한 무궁화 경영과 리더십의 개념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영의 유일한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지만 그 기업이 경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경영을 도입했을 때는 그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고객을 창조한다. 고객 창조를 통해서 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 창조를 통해서 발생한 이윤으로 사회 공헌하고 연구 개발해서 더 좋은 끊임없이 고객을 창조하기 위한 혁신, 그 신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경영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의 개념은 자신의 인생을 멋진 명장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필요하다.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저는 경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영의 또 개념도 함께 이제 리더십의 경영의 개념과 함께 리더십의 개념입니다. 경영이 목적 달성을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리더십은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역량과 자질이다. 이러한 개념을 아시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경영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랑을 경영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무궁화 경영 시스템이다. 이것은 홍익 인간 정신과도 이제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궁화 피터 드러커가 만나서 무궁화의
핵심 가치, 5대 핵심 가치, 그리고 피터 드러커의 5대 핵심 가치, 그리고 이제 근본 가치는 사랑으로. 그래서 사명에는 공헌과 책임과 원칙이라는 또 가치가 있고요. 성실에는 탁월, 그러니까 탁월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하는, 그리고 성과 지향을 하는, 성실. 그리고 혁신은 새로움과 개선 의지와 창조 정신. 그리고 협력에는 존중해주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또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다음에 행복은 나눔, 공헌, 봉사, 자아 실현을 이제 또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가치에. 그래서 이제 무궁화의 위대한 가치는 근본 가치는 제가 사랑으로 한 겁니다. 사랑. 먼저 경영자든 가정의 경영자든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을 근본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허다한 또 보이는 허물도 다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했을 때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게 되고 존중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 정신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이런 사랑, 함께하는 공유하는 이런 사랑이 근본 가치여야지만이 이 5대 핵심 가치인 사명, 성실, 혁신과 협력과 행복이 빛을 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궁화 인재 경영 시스템은 구성원과 경영자가 같이 함께 경영자도 이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경영자부터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사명과 성실, 혁신과 협력, 행복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성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노력을 이제 경영자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경영자 모델이고요. 지금 이것 또한 동일합니다. 이 같은 모델로 이제 무궁화 인성교육 이번에 이제 무궁화가 아니라 그 인성교육진흥법이 이제 7월 20일부터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죠. 20일부터 시행이 돼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청소년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인성교육 모델로 또 이제 무궁화의 근본 가치 사랑과 5대 핵심 가치가 또한 맞다. 굉장히 적합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해라 또 중요하지만 더 이 자녀들이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교사가 같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여기서 이제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는데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발 사탕을 먹지 말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 이제 간디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데리고 갔더니 간디가 하는 이야기가 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일주일 후에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그때 간디가 아이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간단한 이야기를 그때도 좀 해주면 좋은데 왜 다시 일주일 만에 오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간디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저도 설탕을 좋아해서 사탕을 많이 먹고 있었다. 단 것을. 그래서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제 간디가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 교사님 분들이 아이를 또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사명, 성실, 혁신, 협력, 행복의 가치가 부모, 교사부터 그리고 자녀에게 전이 되어서 아이들의 뇌 구조가 제대로 이제 이 뇌가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안 그러면 혼란이 생겨요. 애들이 자기들은 부모님이나 교사님은 이러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궁화 경영 시스템은 근본 가치가 사랑. 그래서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며 리더십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명, 이거는 어떠한 사람을 기억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존재 가치죠. 그다음에 성실, 성과, 지향이죠. 혁신은 새로움, 창조 정신. 협력은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내고 오케스트라처럼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전체가 연주할 악보를 알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강점을 갖고 공헌하는 것이죠.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죠. 그다음 행복, 자아실현, 가정행복, 그다음에 건강, 봉사, 사회 공헌. 그래서 사랑이 경영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다른 핵심 가치들은 이제 오래 못 가서 무너진다.
도구로 수단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핵심 가치가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무궁화 경영은 동반 성장 시스템입니다. 구성원이 가정이든 기업이든 사회부문 단체든 구성원이 있죠. 구성원이. 그리고 경영자는 뭐 이제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경영자가 되겠죠. 회사에서는 사장님, CEO, 회장님이 이제 경영자, 팀장 이상은 경영자가 되겠죠. 함께 동반 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경우는 이제 고객 창조를 향하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 좋은 이웃에게 좋은 사회의 밝은 가정이 되기 위한, 가정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CEO들도 이제 기업에서도 일을 하고 어떤 조직에 다 몸담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이런 경영과 리더십의 개념을 갖고 가장으로서 집에서도 충실한 역할을 해줬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배경 밑바닥에는 또 든든한 위대한 무궁화 정신이 이제 기반이 됐을 때 더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혁신의 상징 무궁화. 어제의 꽃을 볼 수 없다. 피터 드러 박사가 진부한 것은 폐기하라. 어제의 것을 버려라 이래요. 왜냐하면 어제의 것을 붙들고 있다가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에 집중하는 거죠. 새로운 기회, 자신의 에너지를, 시간을, 자원을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지는 이 무궁화는 다음 날을 준비한다. 성실한 자세로. 이게 무궁화의 이제 생태주기인데 6시간 단위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단위로 변화된다는 모습은 또한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야기한 제로 그래프트. 어떠한 기획안이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의 덩어리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30분 단위로 뭐 10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덩어리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혁신을 위한 5가지 방법은 이제 첫째, 성공하지 않은 것은 모두 폐기하라. 두 번째, 모든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해라.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성공을 추구하여 새로운 전개를 도모하라. 네 번째는 체계적으로 혁신을 실행하라. 체계적으로. 그리고 5번째는 사고방식을 근본부터 바꿔라는 거죠. 혁신을 위한 5가지 방법. 그래서 선진, 또 이제 혁신 이야기하고 네 번째 핵심 가치가 협력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저는 혁신 다음으로, 혁신보다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 수천만 권이 팔렸죠.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성공하는 사람들과 습관은 이제 성공 철학의 고전, 리더십의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븐 콜 박사가 습관 6번째 시너지를 내라 해서 맨 앞장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머지 5가지 습관은 이 6번째 습관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를 협력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 부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온 것이다.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절정의 대목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식사회에서 지식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갖고 계신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선생님의 지식과 옆에 선생님의 지식이 같이 만났을 때 위력을 발휘한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폰은 보면은, 그죠? 컴퓨터, MP3, 카메라, 핸드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식사회에서 지식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를 창출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무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선진 기업, 훌륭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협력,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창출하는, 가정에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을 존중하면서 협력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그 세븐해빗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너지를 창출한 대화 과정, 요것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력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 기반이 있어야 돼요. 신뢰 기반.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감정 은행 계좌라는 것이 이제
그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습관에 있는데 은행 계좌라는 건 뭐냐면 신뢰의 정도를 은행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를 안 하고 가면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하고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쌩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안면볼수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우리 감정 계좌에 예입을 할 수 있다. 감정 계좌에.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거, 미소 짓고 또 칭찬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하는, 시간 약속 잘 지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대의 감정은행의 이제 계좌에 예입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기반이 안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승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승이고 여기는 패가 되면 다시 승패가 되는 거예요. 패,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승승이 아니면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이것이 아니라면 뭐라고 하냐면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승패로 가면 다시 보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승패로. 예. 그래서 거래를 하지 않는 방법까지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정말 감정, 이 사람이 이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감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공감적 경청, 예. 감정이입까지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예. 정말 모든 것을 기울여서 듣는 공감적 경청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은 잘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해요.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상호 이해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행착오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예.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해서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이나 큰 일을 논할 때는 더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기업에서.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호 이해 확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인은 산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데 부인은 산으로 가서 개울에서 놀고 싶어 하고, 남편은 이제 해외로 가고 싶어 하고, 바다로 가고 싶어 하고, 뭐 이렇게 의견이 대립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호 어떤 의견 차이를 존중하다 보면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시너지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시너지가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시너지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 6, 9, 10, 100 이렇게 이제 열매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시너지가. 이해 가십니까? 예, 요 대화 모델을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간관계에서든 어떠한 조직사 생활에서든 이러한 대화 모델을 제대로만 활용하시면 많은 이익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무궁화 협력 정신으로 진정한 세계와 진정한 선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무궁화 협력 정신,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래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 정신이 우리를 진정한 대한민국을 선진화 시키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조직을 선진화시킨다. 정치인부터 군인, 문화예술 전문인, 직장인, 학생, 기업인, 지자체장까지 이렇게 무궁화 협력 정신으로 소통하고 협력했을 때 시너지가 창출된다. 그래서 저는 광복 10주년 무궁화 정신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면서 그 희망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무궁화 정신으로 온 국민이 국가 기업, 사회 부문의 CEO 및 리더들부터 청소년 대학생, 사회 모든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무궁화 정신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위대한 무궁화 경영으로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화합 정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균형 발전과 관광 산업을 촉진시켜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요. 규제 완화를 시키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요. 정경유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정부패하면 안 되겠죠. 기업은 강한 중소기업이 돼야 되고 세계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명, 성실, 혁신, 협력의 경영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 사회 공헌하는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 고객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 구성원들에게 존경받는 기업,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느끼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이제 희망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무엇보다 더 사명감을 갖고 봉사자들이 만족하게 경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창출하고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비영리 단체도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도 경영이라는 패러다임과 경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우리 비영리 단체들 보게 되면은 경영을 개념이 없이 잘못 운영해서 죽어있는 그런 사단법인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도 경영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 경영 시스템으로 선진 경제를 이룩하자. 그래서 선진 대한민국 경제 활성, 관광산업 촉진. 그래서 무궁화를 통해서 세계평화 무궁화 도시, 세계평화 무궁화 도시에서 무궁화 국가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존경받고 세계에 공헌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무궁화 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온 국민이 이제 그 위대한 무궁화 정신을 회복하고 청소년이 가장 행복한 나라, 가정이 튼튼한 나라, 그다음에 국민이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리더로 사는 나라, 이러한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7회 위대한 무궁화 경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